반갑습니다. 네. 이게 젠틀하게. 근데 이제 부동산은 젠틀하게 하다가, 예, 안녕히 계세요. 아시죠? 가리봉동 하면 생각나는 거, 범죄도시. 1편에 나오던 그런 막 그 형사랑 그 뭐 조선족들의 싸움. 혹시 로또 당첨 확률 1등. 153만 대 1인가 그럴 거야 아마. 최근에 청약 경쟁률, 작년 같은 경우 경쟁률이 뭐 40대 1, 뭐 많으면 몇백 대 1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뚫고 1순위를 갈 수 있을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용PD 조용현입니다. 오늘 또 인터뷰 나눠볼 대표님께서는 바른길 부동산 운영하고 계시는 추진욱 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른길 부동산을 남구로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추진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육지TV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대표님께서 또 네.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도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바른길 부동산이라는 똑같은 업체명이랑 똑같이 해가지고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 수는 많지 않지만 주로 다루는 영상은 뭐 아파트 청약,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뭐 현장 임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지TV, 구독, 좋아요, 바른길 부동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타올. 그래서 이따가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데 유튜브를 한다. 이게 네. 많은 사람들께서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는 조금 뒤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고 나눠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유튜브를 떠나서 중개업을 영위하고 계시니까 중개업 후배분들과 좀 소통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질문 드릴 거는 중개업을 어떻게 또 시작하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제가 남구로역에 오픈한 지는 2014년이더라고요. 그래서 8년, 9년 차 정도 됐는데, 그 전에는 기업형 부동산, 외국계 부동산에서 강남 쪽에 있는 부동산에서 좀 잠시 몸담고, 또 토지 쪽에도 몸담고, 그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오픈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5년 정도 제약회사. 제약회사. 네, 제약회사를 다녔어요. 제약회사 다니다가 토지, 뭐 기업형 부동산, 그다음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약회사 이제 영업직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영업을 하면서 뭐 이리저리 좀 배웠는데,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지만 이제 제약 영업과 부동산 영업은 다르다. 제약 영업은 이제 종합병원 의사분들 만나는 거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젠틀하게. 근데 이제 부동산은 젠틀하게 하다가, 예, 안녕히 계세요. 아시죠? 맞아요.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다른 데 가시고 정보만 얻고 가시고. 그래서 제약회사 다녔을 때 5년 동안의 영업을 어떻게 보면 이제 깨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한 데가 이제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오시면 꽉 잡고. 맞아요. 절대 놓지 않고 전화번호라도 받아달라고. 네, 확인 전화까지 막 하기도 하고 그러죠. 네, 또 남구로역에서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남구로는 어떤 곳인가요? 남구로는 구로동의 남쪽에 있다. 그 역이 이제 남쪽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쪽으로는 구로동, 밑에 쪽으로는 가리봉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리봉동 하면 생각나는 거, 범죄도시. 1편에 나오던 그런 막 그 형사랑 그 뭐 조선족들의 싸움. 그 장소가, 나 영화를 딱 보는데, 여기 내가 아는 동네인데? 그랬던 데가 이제 남구로역 근처죠. 네. 그쪽은 지금 부동산 상품을 뭘 주로 취급을 하는 건가요? 주로 취급을 하는 거는 뭐 상가, 임대, 그 다음에 이제 매매, 뭐 그래가지고 다양하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좀만 더 이제 북동쪽으로 가면 지식산업센터도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되게 다채로운 곳이 이제 남구로역이 아닐까. 그래서 솔직히 이제 딱 범죄도시 하니까 뭐야 무서울 것 같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러기도 한데 지식산업센터 이제 30, 40대 IT 그런 분들도 이제 임대를 구하고 집을 구하세요. 그래서 되게 다채로운 동네, 되게 복잡하고 뭐랄까 거주층들이 되게 다양한 도시가 이제
남구르역이라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집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엄청 많잖아요. 주택 관련해서. 네. 그래서 주택 거래가 엄청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상가나 사무실 쪽으로 뻗쳐나가서 영업을 하면은 매출을 또 유지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주로 제가 아는 게 이제 상가 임대나 매매 그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다 상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상가 쪽으로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상가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하고 있는데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인식은 안 좋죠.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동네. 네. 그래서 좀 사람들이 꺼리기도 해요. 이제 뭐 집을 구하더라도 여자분들은 좀 무서운 동네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지금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남구로 쪽에 뉴스에서 조금 다뤄주고 있는 이슈나 그런 네. 특징 같은 것들도 또 있나요? 예전에 남구역 쪽이 그 구로공단 근처잖아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옛날에 구로공단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리봉동이 쪽방촌으로 되게 유명했던 동네예요. 화장실을 공유하고 같이 쓰면서.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래되고 노후화된 그런 도시에 우리도 재개발을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오세훈식 재개발 있잖아요. 신속 통합 기획. 네. 예, 거기에 가리봉동 2구역이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네. 네. 그래가지고 그쪽은 지금 현재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선정돼서 재개발을 이제 추진 중이고요. 가리봉동 1구역 쪽에도 뭐야, 우리는 왜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재도전을 하자, 뭐 그러고 있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로 3, 4동 쪽도 뭐 우리도 좀 재개발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동의서를 걷고 그러고 있지만 아직 노후 연수가 30년이 좀 덜 됐어요. 한 3년 정도 모자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흘러가는 분위기다라는 거죠. 중개하시면서 중개를 하길 잘했다, 중개하면서 뭐 이런 꿈이 있다, 목표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그 중개를 하면서 잘했다, 그 생각이 드는 건 이제 학창 시절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인간이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 3가지. 의식주. 네. 그 중에 이제 내가 주를 담당하게 된다는 거는 되게 저한테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부동산 뭐 사고 팔고, 저도 이제 뭐 집을 사고 팔고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일단은 눈탱이 안 맞는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있고, 공인중개사들이 평판이 뭐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네. 솔직히. 왜냐, 아니 쟤는 뭐 그냥 집 한 개 보여주고 수수료를 몇십만 원씩 받아가는데 뭐 한 개 보였다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평판이 좀 낮다고 생각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개사들도 약간은 뭐랄까 선망 직업에 약간 포함되지 않았을까. 네.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작년에 뭐 시험을 40만 명이 지원했다는 건 일단은 뭐 진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부동산 쪽에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진 자산에서 되게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거를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식주 중에 주는 진짜 중요한 그쵸. 거잖아요. 저도 항상 누군가한테 얘기를 할 때 주다, 의식주 중에 3대 필수 요소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할 때도 물론 잘해야 되고, 그 젊은 사람들이 의식주 중에 의식은 되게 잘해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좋은 음식 막 먹고, 뭐 명품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집은 아예 몰라요.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네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또 지금 가리봉동 남구로 이쪽은 상대적으로 월세나 뭐 전세도 조금 저렴할 것 같아요. 저렴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2030 분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올 텐데, 막상 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온다는 거죠. 그렇죠. 진짜로 젊은 분들이 이제 저희 부동산에 오시잖아요. 그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솔직히 이제 얘기를 하면은 꼰대 소리들이 안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해서든 그 종잣돈, 시드머니를 마련해서 집을 사라. 네. 그러니까 물론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지 오르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네가 살 집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의식은 챙기면서 왜 주를 안 챙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부동산 관계업자가 얘기하면 저도 집 하려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제 말을 들으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데, 그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고 뒤늦게 뭐 이제 신혼부부들 이제 결혼할 때 그때 가서 집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럴 땐 좀 많이 늦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집을 당장에 시드머니가 없으면 청약 통장이라도 열심히 꼬박꼬박 매달 10만 원씩 넣어서 준비를 하는 것 최소한의 준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또 청약, 젊은 사람들이 청약을 꼭 꼬박꼬박 했으면 좋겠다. 근데 네. 저는 사실은 청약을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청약을 제가 진짜 수백 명, 수천 명한테 청약 통장을 만들어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 사람들을 뚫고 1순위를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난 청약통장 안 할 거야. 필요 없어. 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청약통장이 있으니까 네.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작년, 재작년, 뭐 2020년도부터 네. 그렇게 하면서 청약통장에 대한 좀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저는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혹시 로또 당첨 확률 1등 거의 180만 대 1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3만 대 1인가 그럴 거야 아마. 확률이 네. 150만 대 1 정도. 네. 인천 상륙작정 확률 5천 대 1. 네. 그 확률이 희박한데 성공을 했다. 뭐 근데 최근에 청약 경쟁률 작년 같은 경우 경쟁률이 뭐 40대 1, 뭐 많으면 몇백 대 1까지 가는데 물론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분들 중에 이제 경쟁률 뽑다 보니까 경쟁률이 그보다는 좀 더 높겠죠. 그런데 로또는 너무나 많이 사면서 청약 통장은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에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지금 이제 주춤하고 좀 떨어진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도 청약을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청약은 그 정부의 지침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도 있고 해서 기존의 주변 시세보다 최소한 20-30% 싸게 공급을 하자. 그것도 새 집을 라는 컨셉이라서 일단은 기존에 그냥 아파트 사는 것보다 20-30% 할인해서 청약에 당첨된다면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새 집을. 그래서 저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청약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또 중개사님들이 보고 계시니까 네. 중개사님들께서도 그런 젊은 사람들 투자나 뭐 부동산 이런 상담할 때 팁으로 꼭 가져가고 이런 얘기를 그렇죠.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함으로써 얻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사들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100번 알려준다고 해도 도움될 게 없잖아요. 근데 그건 있어요. 저는 이제 뭐든지 장기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동산업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청약을 하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저한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 말은 맞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나이 먹고 그 아파트를 팔 때가 있을 거고 그 아파트 임대를 해줄 때가 있을 거고 이제 아파트 샀으니까 상가를 사야 되겠다. 다른 뭐 오피스텔을 사야 되겠다. 그 사람만 잡고 있으면 그분들은 언젠간 다시 오지 않을까. 연어가 갔다가 다시 오듯이.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지만 그때까지 중개업을 한다면 도움을 꼭 데리려고. 네. 사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길 부동산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도 약간 이런 네. 청약, 정부 네. 정책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다루잖아요. 네. 사실은 진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거는 유튜브 채널로 했을 때 손님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은 안 돼요. 도움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시는 이유가 장기적인 손님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내 팔로워를 만들기 위한 언젠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꼭 사람들이 거쳐야 될 곳 중에 하나니까 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 많이 가르쳐 주시고 그런 거다라고. 그게 뭐 전부는 아닌데요. 솔직히 뭐 장기적으로 이 사람을 뭐 봐서 뭐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 그건 아니고요. 하고 싶었어요. 그냥 이렇게 분양에 대한 걸 다루고 싶어요. 아니야, 그냥 하고 싶었어요. 그냥 유튜브를. 네, 그냥 유튜브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사업에 항상 이제 상위권에 이제 링크가 돼 있거든요. 어떻게 되다 보면 구조조정이 되고 그 중개사들이 어려워진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맛집이 되고 싶었어요. 부동산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인지도도 쌓고 대외적으로 유튜브나 그런 걸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분들도 만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유튜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여기 육지TV에도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런 목적이지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엄청 벌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솔직히 그 물건을 올리는 채널만 개설을 했겠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인지도를 쌓고 그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자 그런 개념으로 했죠.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중계를 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네. 위한 좀 그런 게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솔직히 그게 좀 더 강해요. 네. 그러니까 또 하다 보니까 그냥 청약도 맨 처음에 내가 청약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청약을 올렸더니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좋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한 것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청약이 반응이 좋았는데 내가 이쪽으로 돈을 못 버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지금까지 크지 않았겠죠. 돈을 보고서 한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돈은 열심히 필드에서 열심히 그 영업을 하면서 벌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